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고 4월 29일 목요일에 결정 공시. 이날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기사와 보도자를 보고서 핵심은 4월 29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4월 29일에 고시하고 이때 다시 또 한번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말에 조정 공시 하는데 이때는 뭐 이제 이의 있는 사람들 뭐 의견을 받겠지만 많이 안 바뀌겠죠. 중요한 건 4월 29일. 이날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투자자들이 공시가격과 관련되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데 뭐 재개발 같은 경우라든가 많이 들어갔죠. 네.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예. 안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찾아서 사람들이 막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또 공시가격과 관련된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4월 29일까지의 이 두 아파트의 트렌드가 바뀔 것 같아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가 이 모니터가 떠 있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중과 배제.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뭐냐면요. 제가 전주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뭐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가민억제권정보 제외한 그런 다른 시들 중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더라도 팔더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돼요.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한 2.2억이었는데 이번에 3.4억인가 됐어요. 공시가격이. 네. 그래서 4월 29일이 지나면은 저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다주택자여가지고 마구마구 중과되겠죠. 20%.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을 내놨던 거에서 원래 더 저렴하게 내놨는데 2천만 원 더 낮춰서 다시 또 내놨어요. 한 달 안에 잔금 치는 조건으로. 왜냐면 2천만 원 낮추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정부하고 나누는 돈을 뭐 반 정도 치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낮추는 영향인 거거든요. 어차피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네는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투자자가 관심을 갖죠, 지금은. 맞나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였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지고 1억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4월 29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는 아파트들은 취득세가 중과가 배제가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럼 중과가 배제가 안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관심을 당연히 안 갖겠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1억이 관심이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로 올라간 1억보다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간단 말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죠.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간다고 막 가격이 뭐 1억 이하, 뭐 1억짜리 아파트가 큰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 급매물들이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네. 그럼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매수자가 우위일까요? 매도자가 우위일까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위가 되겠죠. 즉 매수자 우위가 되겠죠.
오히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자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왜냐면 이거 사봐야 12% 내야 되거든요. 예. 새 차 갖고 있으신 분들 갑자기 12%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은 잔금을 빨리 당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공시 가격 3억짜리 아파트, 3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볼까요? 자, 공시 가격 3억 이하짜리 아파트는 양도세가 이제 4월 29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저 같은 사람이 중과가 배제가 됐었는데 양도세가 4월 29일 이후로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과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그럼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세금 뭐, 아니, 지금은 일반가세, 뭐, 일반가세도 40%, 50%좀 안 돼, 40%가 넘는데, 중과되면 60%, 70%가 되는데, 그럼 제가 팔까요? 안 판단 말이죠. 중과가 되면은 이제 매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공급을 해야 안 해요? 매물로서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지금 이런 공시가격 3억이 갑자기 3억을 넘어가면서 양도세가 4월 29일 중과되면은 세금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때 넘는 순간부터는 매물을 걷어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거는 시중에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가격은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두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뭐 지금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이 한 채 있으시다면은 이런 지역들 찾아가서 물건을 찾는 것도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6월 1일을 기점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법인 물건들이 많이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수도권 내, 뭐 동탄이 됐든 그런 뭐 수원이 됐든 핫한 지역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의 호가가 지금 8억인데 8억 뭐 9억 이런데 뭐 전세끼 물건들, 새끼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천에서 최소 한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호가에 대비해서. 그 이유는 실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입주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세금이 너무 강하니까 취득세가 접근을 못하는 거고 그럼 누구만 접근할 수 있냐? 세입자가 좀 사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살면서 그냥 저렴하니까 시세 호가 나온 것보다 뭐 5천에서 1억 가까이 저렴하니까 세입자들이 사는 경우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도권 내 좀 핫한 지역들에서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데는 오히려 6월 1일 종부세 부과 전에 법인 물건들이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법인이 제일 크죠. 뭐 개인 중에서도 채수가 그런 좀 공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높겠죠. 예.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예. 조정지역이 아니었다 갑자기 묶인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서 좀 A급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한 2년 동안 공시 가격이 되게 낮았거든요. 왜냐면 지방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2018년도, 19년도 이런 시절이. 그래서 지금의 올라온 게 폭이 너무 큰 거죠. 시세 대비에 반영하니까. 그래서 3억을 넘긴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떼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거 조정자가 안 되겠구나. 네. 무주택자만 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집이 없으신 주위에 뭐 지방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뭐 이런 지역들 찾아가가지고 또는 찾아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비조정 지역은 대신 해당이 안 되겠죠. 예. 비조정 지역의 물건들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에 관심이 갖고 계신 뭐 비조정 지역이 한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 또는 무주택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정 지역 한 채를 우리가 사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 한 달 이내에 이런 물건들을 3억 이하인 물건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 대비해서 한 5천에서 7천 정도 저렴하게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손님이 없어요. 네. 왜냐면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자는 실입주를 못하니까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 지역들 찾아가 보시면은
저렴하게 좀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매물을 걷어들일 것 같고, 저도 일단은 저조차도 이 이후로는 매물을 걷어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조정지역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뭐 한 바퀴 더 돌려서 전세가 지금 2억 8천인데 지금 전세가 3억 한 뭐 6천, 7천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그럼 한 8천만 원은 다시 투자금이 회수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 다시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다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럼 선택지가 적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을 한번 공시가격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 이번에 올린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19% 올렸대요, 공시가격을. 서울 한 19% 올렸고, 뭐 부산도 19%. 많이 오른데 많이 올랐죠. 광주는 정말 광주광역시는 좀 안타깝네요. 많이 못 올랐죠. 여기도 지금 조정지역 묶여가지고 투자 수요가 많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집 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나 아니면 비조정지역에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광주광역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대전, 뭐 울산 많이 올랐죠. 세종이 지금 이렇게 70%가 오른 거죠. 공시가격이.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오른 거는 신축들이 많아서, 다세대, 빌라, 연립들이 적어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공동주택 분포 현황 보면은 지금 뭐뭐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존재하죠. 네. 그리고 전국에 아파트가 서울에는 9,000호, 9,000 단지가 있고 호수가 160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서울과 비교하지 말고 일단 세종이 총 아파트가 호수가 이제 세대가 세겠죠. 세종 같은 경우가 11만 정도가 있어요. 호수가 11만 세대가 11만 뭐 7,347세대인데 11만 정도면 인천이 한 65만이니까 얘랑 한번 비교해보죠. 얘는 한 6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66만 11만이니까. 근데 6배 차이 나는데 세종은 아까 얼마였어요? 70%. 인천은 13.6%예요. 거의 한 7배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거든요. 이유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연립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이 한 3만, 그 다음에 다세대가 23만, 해서 한 30만 정도가 아파트 65만, 다세대 연립 30만에서 90만 중에, 즉 한 33%는 다세대 연립 빌라들인 거죠. 네. 그리고 세종은 연립이 1700, 다세대 1600, 3000개, 3000세대죠. 11만 7천에서 3천 더해서 12만 중에 3천. 그런 여기 뭐 공시가격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만 올라갔으니까 70%처럼 올린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인천에 얘네들은 안 올랐겠죠. 되게 30만, 한 30%가 안 오른 모습을 띠니까 그 평균이 낮아진 모습을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울도 뭐 80만에 다세대가 있고, 부산도 한 17만에 다세대가 존재하는 거고, 이러니 당연히 평균이 얘네들이 잡아먹겠죠. 아래로. 네. 그래서 공시가격이 4월 29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1억 이하,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하려고 하는 3억 이하, 이 두 물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나 아니면 비조정지역에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에는 2억대였는데 이번에 3억 이상으로 오른 단지들을 매물을 확인하다 보면은 가보다 1억 이상씩 가까이 저렴한 전세기 물건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을 그냥 사느냐? 절대 안 돼요. 거기 누구 우위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시장이죠. 예. 더 깎으셔야 돼요. 예.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와서 깎으시면 안 되고요. 예. 다른 지역들 가셔가지고 더 깎으셔야 돼요. 더 깎아서 여러분들이 우위시장에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취득하셔야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제가 항상 어디서 놀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되게 뜨거운 서울 막 이런 데 가서 놀지 말고 내가 막 가격을 마음껏 깎을 수 있는 매수자 우위시장 가서 열심히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